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는 13일 용산 내거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달성구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를 관내 3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역사 안에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은하수 마을과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건강한 여름밥상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고흥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8월 23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시즌 콘서트 스틸 히어 네미시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댄스 나우 아시아 인 대구를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가 13일 용산 내거리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전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함께해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시회의원 60여 명은 태극기 4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8.15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기원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하며 나라 사랑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자 주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56만 달서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를 관내에 3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설치 장소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대실역 2번 출구와 류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옥포, LH 천년나무 3단지 앞 등 3곳입니다. 스마트 쉼터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결합된 구조로 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기, 군정 홍보 디스플레이, 냉난방 시설, 공기정화장치, 유무선 충전기, 공공 와이파이, 냉온열 의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쉘터는 버스 도착 정보와 접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원격 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방범용 감시 카메라와 안심 비상벨,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안전 기능도 강화돼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양 지역 청소년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교류 활동을 펼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1989년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2004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지역 간 이해와 화합을 넓혀왔습니다. 올해는 광주 북구 청소년들이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 달서 선사관, 문화의 집 등을 둘러보고 달서구 굿즈 만들기와 워터파크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반면 달서구 청소년들은 남도양토 음식박물관 견학과 워터랑 물놀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은 설화 명곡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인 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어 도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기 내외부에는 도서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어 살균된 도서를 보다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치된 도서는 신간 및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총 421권이며 공공도서관 책임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15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으로 군은 지속적인 신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인근 주민과 시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도서 접근성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증은 최초 1회 안에 달성 군립도서관을 방문해 실물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회원증을 기반으로 달성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회원증으로도 연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은하수마을과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건강한 여름 밥상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PHA와 주택관리공단, 대구성서일관리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손태희 PHA 전무, 김병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김갑수 은하수마을 주민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은하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간식을 제공하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저희 은하수마을 성서 1단지가 조성된 지 30년을 맞이하여 무더위를 잘 지내시라고 어르신을 위하여 화채 등을 준비하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관리사무소와 복지관이 함께하여 주민들을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단지에서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서는 수박카차 떡, 팝콘, 블렌딩 티가 제공돼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PHA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으며 지역 내 이주민과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블렌딩 티는 다문화 세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나눔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박지현입니다. 오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에게
시원한 차 만들고 팥빙수하고 떡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올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내시라고 행복차를 우리 박지연 씨랑 같이 행복차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급식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이웃간정을 나누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은하수마을과 복지관이 함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화합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달서구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달서구청에서는 보훈문화 포럼을 열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보훈문화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보훈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행사는 달서구와 상화기념관, 이장가문화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포럼의 발제는 김태열 영남이공대학교 교수이자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생들의 낮은 보훈의식 수준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달서구에는 보훈요양병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장운선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원호 상화기념관, 이장가문화관, 관장과 조소진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보훈문화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훈이 단순한 기념이나 형식적 이유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보훈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된 이번 포럼이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일동 여기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의 통합돌봄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구 중 인구 5인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달에 20%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돌봄 비용 부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도 원래 72%로 매우 높고 복지 수요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한편 돌봄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어 왔는데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행정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으로 이행체계 구축적 전담 조직의 신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느슨하게 명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현재는 국을 신설한 곳도 있고 과를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단순한 사례관리 수준을 넘어 보건, 의료, 주거, 돌봄, 고용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획, 조정, 연계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역할은 매우 방대합니다. 첫째, 지역돌봄 계획 수립. 둘째, 통합돌봄 창구 설치 운영. 셋째,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넷째, 민간협력체계 운영. 다섯째, 성과관리와 품질평가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존의 인력과 부서에 분산시켜서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의 인구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돌봄국이라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서 주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 돌봄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서구와 북구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인구가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이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65%로 우리 구보다 낮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통합돌봄국 조직도입니다. 그들은 통합돌봄을 시대정신이 반영된 미래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돌봄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예산과 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단계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 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담조직의 신설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깊은 고민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위 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복되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 9천여 건에서 2022년 3만 5천여 건으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지역사회 금년사업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금년 아파트를 방문해 이동 금년 클리닉, 흡연 예방교육, 주민주도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민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425개의 아파트 단지와 약 1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 중 금년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금년 아파트 지정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이 공용공간 4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가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4년, 25년 달서구의 공동주택 가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72,689명으로 현재 사망자의 19%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역시 13조 6,316억 원으로 해마다 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담배꽁초 처리 등 환경적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 있습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안내를 넘어 실용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동생활 규범 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 건절 캠페인 등 9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 인력의 확충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금연 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연 정책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함께할 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아트센터는 8월 23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시즌 콘서트 스틸 히어 네미시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록 밴드 네미시스는 클래시컬 피아노와 서정적인 멜로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락의 강렬함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장르 클래시컬 팝, 록을 선보이며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보컬 노승호, 기타 피아노 하세빈, 베이스 최성, 드럼 정희석이 함께하며 한편에 서사시 같은 드라마틱한 무대를 펼칩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네미시스는 이번 대구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울림과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댄스 나우 아시아 인 대구를 개최합니다. 대만, 일본, 한국 3개국이 함께하는 이번 국제 현대무용축제는 2023년 대만에서 파일럿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공식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대구에서 5일간 펼쳐집니다. 메인 공연을 비롯해 공동 워크숍, 쇼케이스, 라운드 테이블, 즉흥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대만 미메이직 댄스의
르네상스 오브 이츠 애시즈, 일본 유키오 스즈키 프로젝트의 베니쉬, 대구 시립무용단의 배소 등 독창적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아시아 현대무용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조명하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3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제5회 명예구민 후보자를 10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달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지역경제 사회발전, 봉사나눔, 교육 예술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명예구민은 관내 주민 또는 외국인 중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6명이 선정됐습니다. 추천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가 할 수 있고 명예구민은 구민 10인 이상 공동 추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무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22일 달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한 소식입니다. 이번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국 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됐습니다. 센터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타의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상주 인력을 통해 식사 지원, 일상생활 보조, 사회참여 활동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1회 입소 시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1일 15,000원, 식비는 15,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발달장애인 증원센터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육아읍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분여회가 지난 8일 말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35곳에 수박과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핀 소식입니다. 회원 25명이 참여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눴습니다. 엄도상 회장과 김혜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입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난자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 및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이며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자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후 과정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항암 치료 등으로 연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 정자 동결 비용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가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제주에서 2025 화랑권 거점 비즈풀 연합 창업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지역 소멸 예방과 활성화를 목표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 청년 상점 홍보, 로컬 콘텐츠 영상 제작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박종필 교사는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캠프가 더욱 풍성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정상석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한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창작한 작품 30여 점을 8월 한 달간 설화명곡역 지하 1층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화원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환경, 인권, 사회 정의 등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창의적 표현을 담았습니다. 학교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사 서대석은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1학년 황주아 학생은 제작품이 설화명곡역에서 시민들 앞에 전시돼 놀랍고 기쁘다며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한 작품에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응원해줘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종선 교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역과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지하철 운영 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8월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와 9개 구군 지부와 함께 기후위기 식단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천운동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확산이 목표입니다. 달서구는 그동안 조형물 퍼포먼스,
SNS 홍보, 캠페인송 제작 등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실천 방안 발굴과 업소 참여 확대, 정기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8월 9일 용산 일동 상리공원에서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열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의 술로 위로와 활력을 전했습니다. 고고장구 공연으로 시작한 식전 행사는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이어 트로트 가수 최서윤, 이태환, 노니걸스, 강태풍 등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와 우리 동네 주말극장 등 주민 맞춤형 문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에는 유천동 한마음공원에서 우리 동네 주말극장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달성 드론 캠프를 지난 7월 31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직접 체험하고 국가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찾아가는 달성 드론 스쿨에서는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드론 조종법과 활용법을 교육했고 학생들은 방제용, 산업용 드론을 직접 다뤄보며 첨단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25명이 참여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전원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수학 기초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중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시민중학교와 육아중학교에 각각 25명씩 나뉘어 수준별 수학 개념 정리, 문제풀이, 1대1 멘토링, 그룹 활동 등 맞춤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협업과 창의성까지 두루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수학 특화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